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파괴로 인한 고물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공급망마저 망가지고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주리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총파업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0시부터 파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파업에 동참한 화물 차주라고 하죠. 네, 기사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는지 네.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지금 화물 차주, 예. 그러니까 화물 기사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분들이 대략 한 42만 명쯤 됩니다. 전체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화물연대라고 하는 그 네. 어떻게 보면 노조 형태로 이제 가입돼 있는 분들,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라 그러죠. 예. 대략 그분들이 한 2만 한 5천 명 돼요. 화물연대 소속 화물 그렇습니다. 차주들이 예. 그러면 한 6% 정도 됩니다. 6% 정도. 네. 그럼 한 2만 5천 명 중에서 대략 지금 한 8천 명 남짓 이번에 파업에 동참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전면적인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우리가 일반 이분들이 화물 차주가 아니고 예. 노동조합의 어떤 형태로 예. 더군다나 민주노총의 어떤 그런 어떤 지도하에 예.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예. 따라서 지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업종도 이렇게 급속하게 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시멘트 뭐 이런 주류에서 지금 타 산업으로 지금 확산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분야에서 지금 이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네. 운송을 거부하면 네. 이 출고가 굉장히 지금 부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타격이 분야별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른데요. 뭐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건 기본적으로 그쪽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이 트럭이나 이런 걸 써야 되니까요. 딱 직격탄을 맞고 또 다른데 이렇게 재고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어떻게 품목 같은 경우는 좀 그게 가능한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에 따라 큰 편차는 있긴 합니다. 예. 네. 지금 뭐 그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이다. 네, 네, 우리 서민들의 술, 소주, 네. 또 맥주 나오는 출고가 거의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이 클로즈업 되는 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다 관심이 지금 예. 소주나 이런 쪽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쪽 경우는 지금 뭐 신문에서도 이렇게 쭉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예. 우선 거기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뭐 공장 정문에서 이제 막 농성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운송을 다른 분들이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어. 그게 또 물리적 충돌이 자연스레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물연대 아닌 분들이 운송에 그렇죠. 대체를 시켰는데 그걸 방해한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 소속의 어떤 이 화주들은 예. 그다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다른 분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농성하고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보니까 뭐 경찰이 이천 공장인가요? 예. 거기에서는 그냥 이 조합원들 15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를 했다고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화물연대 조합원들 네, 아마도 대체 수송을 저지한 분들이겠네요. 대체 수송 저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금 운송을 방해하는 분들. 일종의 이제 업무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업무 방해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있으면 충돌이 생기니까 그렇죠. 폭력이 생기니까 예. 그래가지고 체포를 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체포했다면 네. 이게 전에도 화물연대들 이런 유사한 파업을 했는데 네. 그 전 정부가 조금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화물연대든 또는 뭐 예. 어제 최근에 이제 크게 많은 게 이제 화물에 뭐 택배에 이런 특수고용 이 노동자들의 특수고용 파업이 형태.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전형적인 모습은 경찰은 팔짱 끼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들어올 마음이 없는데 네. 지금은 뭐 아예 딱 경찰이 현장에서 예를 들어 체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책에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좀
방관하는 자세를 그렇습니다. 취했는데 지켜봐 보고 윤석열 있는 거예요. 정부는 네. 엄정하게 법으로 그렇습니다. 대응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즉각 대응하는 것 같아요. 즉각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현장에서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예. 또 그 부분 경우는 사실은 뭐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운송 방해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그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본 거죠. 네, 네.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쟁점 사항이 안전 운임제인데요. 그렇죠. 네. 이 안전 운임제 지금 시점에서 서로 화물차주와 화물차주의 일을 맡기는 화주라고 하잖아요. 네, 서로 네. 갈등인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까? 왜 사실은 그런가요? 이게 지금 안전운임제 예. 경우가 이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잘 아는데 아마 네. 일반 시청자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이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운송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최저 소득이랄까 뭐 그걸 이제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막 트럭이 막 과속하고 과적하고 사고 내고 이랬잖아요. 예. 야 그거 좀 안 하도록 하자.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 특히 화물을 가지고 있는 화물 이 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그걸 안 화주한테는 지키면 부담이다. 그 돈을 올라가면요. 그만큼 자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안 지키면 과태료까지 이렇게 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화물 차주 기사님들이죠. 그다음에 화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 화주 두 사람 사이에서 가지고는 사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보다 많은 운송료를 받고 싶어하고 다른 한쪽은 그만큼 비용이 많아지고 도착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법에서 연말까지 지금 시행하기로 돼 네. 있는데 이거를 빨리 연장을 하고 또 적용 그렇습니다. 대상을 넓혀달라는 게 지금 이 화물연대 요구입니다. 화물연대 네. 요구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쉽게 응해줄 수 없는 화주들의 속사정은 뭡니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뭐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화주들 입장, 화물주 입장에서는 비용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 과속운전, 과정문제, 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전운임제가 나름대로 또 공익적인 그게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정말 도움이 됐느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은 뭐 굉장히 효과가 많다 그러고 그다음 또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물 주인들은 또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교통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한 거는 수입은 한 거의 2배 정도 올라갔어요. 화물 기사들, 차주들의 기사님들한테 예, 최대한 소득은 2배까지 올라갔다.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줄었고. 근로시간도 줄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아진 거고. 근데 문제는 이 교통연구원에 조사를 해봤더니 뭐 사고 발생이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다지 그리고 막 과속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그다지 이렇게 시정이 안 됐다. 개선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법을 다시 손을 봐야 되거든요. 안전운임제를 원래 3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물 운수법에 따라서 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이거 처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반대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이 대선 분위기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 그 시간이 이제 가다 보니까 지금 화물 이 연대가 나서게 된 거죠. 그렇군요. 화물연대 주장은 만약에 이 안전운임제가 없었더라면 없다면 지금 뭐 경유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소득이 확 줄 거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 물류에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문제는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한의 어떤 이 운송료율을 지켜주라고 이제 하는 거. 마치 최저임금 비슷하게 최저임금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과거에는 어땠냐? 다른 나라는 어떠냐면 대부분 다 그게 어떻게 보면 화물 차주들도 한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트럭을 가진 사업주라고요. 그렇죠. 예, 물론 노동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일종의 어떤 사장님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사업자와 근로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 화물차주도 사업자, 화주도 사업자, 사업자 대 사업자의 지금 어떤 서로 간의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갈등이 있는 거기 갈등이네요.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뭐 성큼 이렇게 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가 특히 이제 지난번에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이 아주 큰 소리 쳤거든요. 네. 이거 지금 되게 두 품목을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뭐 수송 컨테이너 수출입하는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뭐 이 시멘트 이런 거예요. 시멘트요. 네. 네. 근데 그걸 확장하겠다. 김현미 전 장관이 예, 그랬습니까? 2018년도에요. 그걸 뭐 아예 그냥 표준 운임제로 해가지고 표준 운임제로. 그러니까 아주 이제 거창하게 나갔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여당이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에서도 이게 민주당. 이렇게 예,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실 발을 뺐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제도가 취지는 좋은데 화주라는 또 다른 사업자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물류비가 올라가면요. 예. 그만큼을 들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또 하나 부분은 진짜 그러면 이거 안전 운임제 다음에 야 화물 트럭 확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화물 트럭은 과소하고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사실은 그 당시 여당은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한 지금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시 김현미 전 장관은 좀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네. 원희룡 장관 또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으로 볼 때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어떤 제도 바꾸는데 뛰어들 생각이 좀 약한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우선은 지금 화물 이 물류 차질 부분 해결하는 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할 거로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나갈 거라 봐요. 왜? 지금 뭐 그냥 물가가 막 폭등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는 뭐 이 경제 위기가 뭐 태풍처럼 온다고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문제는 즉각 해결을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방식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 안전 운임제를 우리나라가 도입한 전에 예. 호주가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아, 호주에서 한 네, 겁니까? 했어요. 네. 호주가 2012년 도입했는데요. 예. 4년 만에 폐지해 버립니다. 아, 이거 왜요? 해보니까 네. 그런 문제죠. 사실은 안전 운임제 운임해가지고 이제 장점만 많을 줄 알았더니 이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폐지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거기도 호주 또한 보니까 트럭 경우가 막 과속 운전하고 뭐 난폭 운전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뭐 안전 운임제에 대한 이런 문제보다는 실제로 이제 우리 경유값이 폭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예. 그분들한테 그 화물 큰 차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각도에서 들어가지고 지금 유가와 운임료를 연동하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안전 운임제라고 한다 하면요. 굉장히 경제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안 지키면 막 과태료 물리고 정부가 이행 안 하면 당신 혼내줄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화물차주한테 정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해 뭐 주듯이. 유류 보조해 주듯이 예. 그런 어떤 형식을 어떻게 본다라면 조금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갇히기는 어렵다. 왜? 이게 그다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화주한테 또 다른 사업자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화물차주들도 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가 그 부분 지원하는 쪽으로 바뀔 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국회가 지금 나서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뭐 통과를 안 한다 하더라도요. 예. 마치 우리가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처럼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화물운송법까지 막 개정해 가지고 화물운송법 배정하자고 하는 거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바꾸자는 건데요. 예. 그 법 자체,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하세월이죠. 예. 국회가 예를 들어가지고 윤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을 거로 보이고 예. 지금 현 법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화물 차주들한테 뭔가 경유에 대한 이런 보조금 주는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를 끌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물차주와 화주의 동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부터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